산자부에서 작성됐다가 삭제가 된 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이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김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삭제한 파일에 박근혜 정부 때 자료도 포함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북한의 경수로 지원하는 거, 원전 지원하는 거는요.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된 바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아.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입니다. 비핵화가 전제.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이 핵실험 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그러나 그 핵 프로그램을 몽땅 폐기하는 그때 경수로 두 기를 지어서 제공한다 그랬고요. 그 이후에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핵무기를 포함해서 특정 핵 강대국 그리고 육자회담 당사국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경수로가 지어지면 맞교환하는 거. 그러니까는 경수로를 지어준다라는 거는 단순히 남북 협력이라든지 북한의 전기 사정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 북한 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자료가 있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 정부도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그랬지 탈원전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상한 거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원전은 나쁜 거다 그랬는데 이 나쁜 거를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 지원할, 추진하거나 고려했다면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김정은이 지금 분기탱천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삭제가 되었으며 네. 그 당시에 왜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한 예. 자료가 나왔는지 이거는 정부가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것이 작성된 시기가 정상회담 직후란 말이죠. 1차 정상회담. 그 시기에 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차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미북 간 정상회담 그리고 그다음에 또 2차 정상회담 그 사이에 1차 그렇죠. 정상회담 직후에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내용 중요한데요. 이 삭제됐다는 사실도 중요해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다 했던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굳이 월성의 그 잘못된 절차, 그 관련한 자료를 지우면서 이거를 같이 지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조항기 뭐 다 얘기 나오는데 펄펄 뛰면서 USB도 없다. 심지어는 그 윤건영 그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까? 예. 뭐라 그러냐면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소설 같은 얘기다. 망언이다 그러거든요. 예. 경수로 지어준다라는 말 자체는 망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한 30분 얘기하고 걸어 다니는 시간까지 하면 한 4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 기사에 중앙일보에 발전소 문제라는 말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이전부터 김정은이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 시점을 얘기할 때 예. 4월 달부터 이미 대통령이 월성 원전 언제 중지시켜 해가지고 4월 2일에 청와대에서 원전 정지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그 원전 정지 방침을 결정한 게 4월 초예요. 예. 그리고 그 6월 달에 이미 원전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정지를 먼저 시키고 경제성 평가를 나중에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어져요. 4월이 왜 중요하냐? 정상회담 4.27 선언이 바로 그 해 같은 4월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어지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월성 원전은 박근혜 정부 때 7천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22년 더 쓰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굳이 정지시키면서 바로 네. 그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원전 얘기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네.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 6대 원전 강국인데 예.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해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예. 근데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수로가 아니고 중수로였거든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그건 굳이 끝내면서 예. 바로 그달부터 해가지고 지방
지방선거 직전인가 해가지고선 경제성 평가해갖고 원래 경제성 평가가 좋게 나온 걸 왜곡시켰다 해갖고 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감사 들어가고 지금 검찰이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 공개하시고 더군다나 야당 위원장 법적 조치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자료를 다 내놔가지고 이런 분열과 갈등을 빨리 예. 종식시키는 게 정권의 임무라고 봅니다. 왜 이 시점에 탄핵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최강욱 대표에 대한 이 유죄 판결에 대한 안갚음 아니냐. 이제 법치의 관점에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재판부에서 1심에서 네. 이 판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법적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나왔듯이 그 내용 속에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180석을 갖는 집권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 절차라는 것도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단 그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사법부 모욕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요새 뭐 법원 포비아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또 뭐 최강욱 또 누구입니까? 김경수 지사.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법원의 그 결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법관들을 길들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저는 그동안의 행적을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무리스럽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도 물론 저 개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헌법재판소로 의결이 국회에서 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결국은 민간인을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하느냐의 여부가 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것도 법대로예요. 예. 그래서 그 집권당 일각에서는 결국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탄핵을 시킴으로써 다시는 뭐 이런 식의 그 농단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한다 그러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역발상으로 봤어요. 지금 그 많은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이 정권 하에서 네. 정말 좀 길을 들이려고 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보세요. 지금 정권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정권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흔들리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또 책임져야 될 행동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갖고 사법부가 철저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전기를 마련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법부가 그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이렇게 탄핵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단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사법부 판사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말이 많은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거든요. 국회의원 제명하고 싶은 사람 꽤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 3분의 2 의결 종족수도 그렇고요. 또 일단 국회에 올라가면은 서로 동료인데 그 눈치 보고 그 회기 넘겨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 제명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사회를 원한다면 정말 제명해야 될 사람은 제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역사에 제명당한 사람 1971년 김영삼 당시 의원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의 삼권 분립이 되는 물론 이 사건의 어떤 정치적 의도 냄새는 나지만 네. 그렇게 승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예. 가운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도 지역 비하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네. 권력을 한번 쥐어줘봐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예. 거거든요. 네. 그게 특히 우리 선거 때 정치인들의 그 행태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선거 때 막말을 해가지고 그 선거를 완전히 그 망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케이스가 꽤 많았는데 예. 그 왜 선거 때 막말이 그렇게 나오는가? 그게 이제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인격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도 있지만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층을 빨리 결집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초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용어를 쓴답시고 쓰다가 그게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는 게 막말과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좀 반추해 볼 게 왜 그런 사람을 걸러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링컨 얘기를 했으니까 처칠 얘기를 하자면 그 나라의 지도자 수준은 그 국민의 지도자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네. 네.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걸러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 의식이 좀 확고하게 잡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이 뭐 누구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털고 사과하는 게 그게 정치인으로서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